여행 겸 여유롭게 느긋하게 2일 동안 운전하며 마침내 목적지 부근에 도착하였다. 해발 1000m, 전혀 태국스럽지 않은 체감 온도라 좋다. 크리스가 가고자 하는 곳은 바로 도이창인데, 이 지역은 과거에 골든 트라이앵글로 불리던 마약 밀매의 중심지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다. 그러나 도이창 자체가 골든 트라이앵글의 중심이었던 것은 아니었고, 그렇다고 도이창이 마약 밀매와 완전히 무관했던 것도 아니었다. 20세기 중반까지 도이창이 위치한 태국 북부 지역에선 아편이 주요 작물 중 하나였고, 많은 마을이 생계를 위해 아편을 재배하였는데, 이 시기에 도이창도 마약 밀매와 연결된 활동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1980년대에 태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마약 재배를 근절하고 농민들이 합법적이고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작물을 재배하도록 독려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도이창은 커피 재배지로 전환되었다고 한다. 현재 도이창은 고품질 아라비카 커피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오늘은 크리스가 태국에서 시작하고자 하는 그의 비즈니스 아이템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사실 크리스는 태국에서 그의 은퇴 생활 중 언젠가 유유자적한 생활의 현상 유지 정도만으로도 만족할 만한 커피숍을 차려서 무료한 생활의 활기를 가지면 어떨까란 생각이 그의 비즈니스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봤을 때 그가 생각 중인 커피숍은 결코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상당한 위험성도 있음을 쉽게 예측할 수 있었다. 그가 생각 중인 커피숍은 단순 커피숍이 아닌 갤러리 커피숍으로 그의 NFT 작품들을 전시하는 차별화가 포인트인데, 그러려면 작은 크기의 규모로는 불가할 것이고, 아무리 태국이라 해도 꽤나 많은 비용이 투자되어져야 할 것 같아 결국 꼬랑지를 바짝 내리게 되었다. 칼은 뽑고 싶은데 뽑은 칼로 무라도 잘라야지가 아니라 안전하게 잘 잘라지는 무를 잘라야지 엉뚱한 통나무나 쇳덩이를 자르려 해선 안 된다는 것이 크리스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그의 계획을 수정해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커피 원두의 제품화였다. 아, 그래서 여기 온 것인가? 그렇다. 크리스가 이곳으로 온 이유는 바로 커피 때문이다. 그가 정한 비즈니스의 아이템은 바로 이곳 도이창 커피 원두이다. 크리스가 도이창 커피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약 2년 전 우연히 들렀다가 커피 본연의 맛에 더해진 약간 쌉싸름한 맛에 이끌려 가끔 생각나 찾던 카페에서였는데, 그곳의 원두가 바로 도이창에서 생산된 것이었다. 커피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맛의 선호도가 달라지는 편이라 각자의 입맛으로 무작정 우수하다고 단정 짓기는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므로 크리스는 개인적 취향만으로 도이창 커피를 그의 비즈니스 아이템으로 선택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좀 더 객관적 평가가 필요했던 크리스는 결국 객관적 평가에 관한 한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챗박사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였다. 가공 방법, 그리고 로스팅의 정도에 따라 맛이 달라지지만 결론적으로 챗박사도 객관적으로 도이창 원두가 좋다고 한다. 크리스의 살짝 주관적 생각을 가미하자면 아마도 커피 시장의 중심지가 유럽이다 보니 유럽인들 입맛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듯하여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마일드한 맛보다는 다크 로스팅의 쓴맛에 좀 더 비중을 두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향후 시장의 비중에 따라 맛을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며 전문가인 척 티를 내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몇 군데 생산업체와의 미팅 후 마침내 최상 퀄리티 원두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줄 수 있는 업체를 만날 수 있게 되었는데, 완제품 납품을 포함 다양한 조건의 납품 방식이 있어 우리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 좋았고,
전문화된 다양한 로스팅 방법의 추가 정맛의 조율도 가능하다니 더할 나위가 없었다. 사람들의 느낌도 좋았다. 도이창 커피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와 가공 방식에 따른 그들만의 독특한 맛에 대한 세심한 설명을 들으며 팔랑귀 크리스는 이 인연이 오래 지속되기를 희망했다. 여기서 남은 문제는 크리스의 입맛 수준이 초딩이라는 것. 그나마 다행스런 일은 유독 커피만큼은 나름 고급진 맛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입맛만큼은 절대 크리스를 신뢰하면 안 됨을 크리스 스스로 잘 알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커피 비즈니스에 도전장을 내고 있는 크리스에게 취약점이 있다면 그게 과연 무엇일까? 싸구려 입맛, 고작 그거 하나뿐일까? 크리스에게 이 비즈니스에서의 쥐약은 바로 유통이다. 살아오며 단 한 번도 영업을 해본 적이 없는 크리스이기에 영업 쪽만큼은 한없이 작아져가는 스스로를 느껴왔다. 그런 이유로 크리스는 이미 두 분의 파트너를 모시게 되었는데 한 분은 서식처가 한국이고 또 다른 한 분의 서식처는 아랍의 드넓은 사막 지역이다. 두 분 다 현재 본인의 회사를 직접 운영 중이어서 결코 한가하진 않지만 한 분은 한국 유통을 그리고 다른 한 분은 해외 유통을 맡아주기로 하였다. 등 따시고 배부른 그 두 사람이 혹시나 농땡이를 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크리스는 이 두 사람의 코를 지대로 끼워버렸다. 그래서 결론은 n분의 1의 공동투자와 공동배분인 3인 통업체제가 된 것이다. 크리스는 이제 혼자 죽지 않게 되었다. 같이 죽어줄 동료가 생겼고 또한 좋은 일은 같이 기뻐할 친구들이 생긴 것이다. 좀 덜 먹더라도 망했을 때 리스크가 3분의 1로 줄어든 반면 가장 쥐약이었던 유통을 책임질 소중한 두 사람의 파트너가 생겼으니 얼마나 좋은가? 이 커피 맛 또한 이 두 파트너가 부족한 크리스의 능력치를 메꿔줄 테니까 이래저래 크리스는 이 커피 비즈니스에 대해서 겁대가리를 상실해버렸다. 크리스는 지금까지 살아오며 실행력만큼은 주위를 깜짝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타의 추종을 불허해왔다고 자부하는 편이다. 그런 그가 파트너들에게 급물살타는 비즈니스의 진행 속도를 보여주고자 속도전으로 보여질 만한 타임테이블로 다음 달 정도 커피원두 납품업체 확보를 위한 투어 계획을 잡아놨는데 그 사이 아랍 사장님에게 크리스는 한마디를 듣게 되었다. 커피 장사하자면서 방구석에만 있냐고? 당장 커피업체 찾으러 가자고. 비즈니스 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게을러서 어떡하냐고. 그렇게 개끌리듯 끌려 나온 게 이 여행의 느닷없는 시작이 된 것이다. 그 결과 이번 여행 목표를 달성하였다. 우수한 커피원두 찾기에 몰두한 크리스가 원하는 성과를 이루어낸 것이다. 만족스러운 결과로 행복한 크리스는 돌아오는 내내 즐거움으로 희죽거리며 도이창의 산을 내려왔다. 커피원 두 밭이 가득했던 산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운 풍경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크리스.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그의 얼굴이 돌연 경직되었다. 아참, 드론을 안 띄웠잖아. 아이씨, 이런 빙신. 하루 종일 충전해서 애지중지 모셔갔던 기대만 땅의 드론의 커피 농장 촬영을 까먹다니. 그뿐인가. 나중에 안 일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커피 미팅 장면도 그의 바보짓으로 영상 촬영을 날려버린 것이다. 갈수록 바보가 되어가는 느낌의 크리스. 파타야로 돌아온 크리스는 이틀간의 휴식을 가지며 도이창 여행을 떠올리며 나름 여가 활동을 즐겼다. 일만 하면 안 되니까 오랜만에 음악이나 한번 만들어 볼까? 제목은 커피를 찾아서. 800km가 넘는 거리, 왕복 1200km의 여행이었다. 물론 반은 여행이기도 하였다. 온천도 즐기고 만난 것도 먹고. 하지만 비즈니스가 우선이었던 여행이라 업무상 보고에선 누구나 그러하듯 적게 고생했어요가 일반적인 보고 방식이기에 제목이 커피를 찾아서란 이 음악도 아주 커피 찾느라 뒤지도록 힘들었어요 란 느낌이 들게끔 만들어 보았다. 근데 참 이상하다. 어젠 분명 괜찮았는데 오늘 다시 들어보니 완전 개판이네. 영상 업로드가 중요하니까 일단 올려놓고 시간 날 때 다시 수정해보는 걸로. 솔직히 이 나이로 사는 게 살아보니 또 그닥 나쁘지만은 않긴 한데 딱 하나.
왜 자꾸 까먹는 거야? 짜증이 난다. 다 까먹었으니까. 음악 프로그램 다루는 법도 그 당시 빡세게 음악 만들었던 감각도 다 까먹어 버렸다. 젊은 크리스 땐 하나를 알면 두세 개를 더 깨우쳤었는데 그땐 농땡이를 피웠고 지금은 하나를 알면 세네 개를 홀라당 다 까먹어 버리니 어쨌든 만들어 놓은 거라. 이 음악을 배경으로 크리스는 이 커피 비즈니스의 향후 마케팅을 운운하며 불일 수작질에 대한 방향을 영상으로 담아보았다. Good morning, Papa. Water? That's good.